안녕하세요. 앱 인벤터를 통해 만든 그린올렛이라는 앱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올렛은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고 사람들을 환경 보호 프로그램에 참여시켜 그에 따른 보상과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더 나아가 이 앱은 참여자들이 환경단체에 후원하여 직접적으로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 앱에 사용된 중요한 컴포넌트로는 시계, 알림 웹뷰와 바코드 스캐너, 액티비티 스타터가 있습니다. 시계는 시간과 관련된 작업을 위해, 알림은 메시지 창을 위해, 웹뷰어는 외부 사이트로의 연결을 위해, 그리고 바코드 스캐너는 바코드를 읽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코드 스캐너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 액티비티 스타터를 사용하였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이 앱에는 크게 6가지 정도의 기능이 있습니다. 회원가입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설명하고 하나씩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가입이 되기 전에는 다양한 기능들을 이용할 수 없는데요. 환영합니다라는 메시지가 텍스트 박스에 나타나면 다른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해봤습니다. 먼저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하도록 알림이 호출이 됩니다. 알림이 나타나면 네와 아니요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등호 연산자가 포함된 수학 블록을 가져와서 선택된 항목이 네인 경우 회원가입 화면으로 이동하고 아니요인 경우 홈 화면으로 이동하도록 코딩해 보았습니다. 회원가입 스크린으로 이동하면 먼저 이름을 입력하라는 안내가 나타납니다. 이름을 입력하면 전화번호를 물어보는 버튼과 텍스트 박스가 보이게 되고, 이를 입력하면 마지막으로 닉네임을 물어보는 버튼과 텍스트 박스의 보이기 여부가 참으로 설정되며 화면에 나타납니다. 모든 정보를 다 입력한 후에 버튼 10 다음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모든 정보를 결과로 저장하고 홈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회원가입 후 홈 화면으로 돌아오면 이전에 저장한 결과 값을 불러오고 땡땡님 환영합니다 라는 문구를 텍스트 블록에 저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코인의 수를 0으로 설정합니다. 이후에 이 정보를 타이니DB를 통해 저장하는데요. 타이니DB를 통해 정보를 저장하는 이유는 다른 스크린으로 이동한 후 돌아왔을 때 텍스트 박스의 값이 사라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텍스트 박스 1의 값이 사라지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회원가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저장된 정보를 홈 스크린으로 돌아올 때마다 불러와서 텍스트 박스 1에 표시하도록 설정했습니다. 또한 코인의 수를 저장하는 부분에서 따옴표가 추가돼서 연산이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타이니DB가 아니라 스크린을 이동하면서 값이 지속적으로 저장되도록 만들어 보았습니다. 사이트 접속 프로세스는 간단합니다. 홈 스크린에 있는 사진을 터치하면 각기 다른 스크린으로 이동하게 되고 웹뷰어 컴포넌트를 호출해서 해당 사이트로 이동시켜줍니다. 비록 여기에 코인의 수가 보이지는 않지만 가져온 값을 투명화시킨 다음 텍스트 박스에 저장했다가 다시 이동할 경우 값을 가져오도록 설정했습니다. QR 버튼을 누르면 바코드 스캐너가 호출되도록 했는데요. 이후 바코드의 URL 값을 각각 액티비티 스타터의 데이터 URL 값과 레이블의 텍스트 값으로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등호 연산자가 들어간 수학 블록을 사용하여 미리 지정한 QR의 URL 값과 비교하여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다음 확인 중이라는 내용의 알림을 호출하고 각각의 타이머를 활성화하여 확인 중인 메시지가 일정 시간 동안 딜레이 되도록 설정했습니다. 앱 인벤터에서 1000을 주면 1초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메일 숫자 시작 끝 블록을 가져와 1초에서 5초가량 딜레이 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만약 QR의 URL 값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다른 알림을 호출하여 다시 QR을 찍거나 취소하기 두 가지의 선택지를 제공했습니다. 다시 찍기를 선택하면 바코드 스캐너를 호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후 만약 QR의 URL 값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코인을 100에서 1000 사이에 이미 숫자만큼 증가시키기 위해서 더하기 연산자를 사용해서 이를 텍스트 박스의 값과 더해 텍스트 박스의 새로운 값으로 재설정했습니다. 다음에는 여기 보이는 지문 모양의 버튼을 길게 눌렀을 경우
바코드와 QR 코드의 보이기 여부를 참으로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지문을 인식해달라는 텍스트 박스의 보이기 여부 값을 거짓으로 줬습니다. 그리고 레이블의 보이기 여부를 참으로 바꿔주었고 이 레이블에는 50이라는 숫자를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타이머의 간격을 시계 컴포넌트로 1000을 주었고 이는 실제 시간으로 1초입니다. 그 후 타이머가 작동할 때마다 레이블에서 숫자 1씩 빼줬습니다. 그리고 등호 연산자가 들어간 수학 블록을 가져와서 만약 레이블의 텍스트가 0이 된다면 앞선 코드랑 바코드를 다시 안 보이게 설정했고 지문 버튼도 나타나도록 코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부에는 나무와 꽃 두 가지의 방식이 있지만 같은 방법으로 작동하므로 하나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꽃 심기 버튼을 만약 클릭하게 되면 코인의 수를 알려주는 텍스트 박스에서 1000만큼 뺀 다음 이를 다시 텍스트 값의 값으로 재설정했습니다. 그리고 로딩이 걸리는 듯한 연출을 위해서 알림을 호출하였고 타이머 간격을 이메일 숫자 1000에서 5000 사이로 주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1초에서 5초 사이의 랜덤한 시간만큼 알림이 보이게 하였습니다. 그 후 타이머가 끝난 다음 기부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나무의 사진을 꽃이 달린 나무의 사진으로 변경하였고 이를 새로운 시계를 가져와서 또한 1초에서 5초 정도 보여주게 한 다음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코딩을 해보았습니다. 시연 영상은 유튜브 링크를 통해 보실 수도 있고 전 혹시 몰라 뒷슬라이드에 핵심 시연 영상 몇 개를 첨부했습니다. 코딩에 집중을 해서 몰랐는데 저번에 시연 당시 교수님께서 QR을 찍으면 돈을 준다는 것이 악용될 수 있다는 의견을 주셔서 쓰레기통을 개조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쓰레기통을 개조해서 쓰레기를 넣은 후 센서가 감지를 하면 쓰레기통에 있는 스크린에 QR을 딱 띄워가지고 찍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추가적인 자료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몇몇 스타트업들이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해서 성공했던 사례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